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들어서 1일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향후에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많은 고민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올해 마지막 FOMC 미팅을 앞두고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다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미국 3대 지수, 미국 증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자, 요런 측면들도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 여러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담아야 하는 이유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내일 있을 CPI 발표와 그리고 FOMC 미팅이 있는데요. CPI 같은 경우는 전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오히려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더 꺾일 것이다, 소폭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요 예측치대로 나오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계들이 더 빨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장대 음봉을 그렸고요. 지금 보시면 꼬리를 보시면은 굉장히 더 길게 내려갔다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반등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1.2K인데요. 이 가격의 움직임들이나 어떤 전망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5.84%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긴 꼬리를 그렸던 그 구간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7% 이상의 어떤 등락들을 하루 동안에 거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5.4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BNB 코인이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피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나 이런 알트코인들은 제가 이제 향후에는 이제 영상에서 조금씩 알트코인 얘기들을 노출을 시켜 나갈 텐데요. 지금 여기에는 어떤 개별적인 호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제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3% 가장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 부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게 될 것인지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는 7계단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67이고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그리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에서 지금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점이 하나 생겨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매수벽이 38K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7.9K인데요. 이 구간이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CME 갭이 생겨난 구간들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세들은 이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구간까지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구간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강력하게 좀 말아 올릴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네, 이 구간에 가기 전에 40K에서도 이제 제법 두껍게 지금 매수벽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는 요 바로 윗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수세가 힘을 내면 순식간에 또 말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벽이 가장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은 44K 이제 상단으로 해서 45K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찍었던 요 구간들까지 다시 이제 수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 상단으로부터 해서 지금 매도벽이 생겨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고래들은 지금 모두가 다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도 요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진입을 했을 때 가격 반등을 이끌었다가 다시 관망세로 전환을 했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제 고래들이 다 물량을 던져냈는데 여기서 빨간색 고래도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고래도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다가 요 구간에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시장의 움직임들은 뒤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된 이유들과 향후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이 되면서 지금 7.5%가 하루에 이제 하락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집계하는 플랫폼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수치는요, 지난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어떤 6.2%라든지 아니면 이번 8월 달에 있었던 7.2% 정도의 큰 조정들이 올해 들어서 있었는데 요때랑 비교했을 때도 더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에 어떤 고무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정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산이든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죠. 아무리 막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더라도 어느 순간에 정말 바닥으로 꼬꾸러질 수도 있는 것이 자산 시장의 어떤 생리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생한 요 정도의 조정은요, 지금까지 2개월 동안에 거의 거침없이 상승했던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합당하고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은요, 특히나 이 굉장히 레버리지와 약한 손들을 털어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세장 움직임으로 지금 진행이 되니까 투자의 어떤 자신감들이 사람들이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벌써부터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디레버리징이 되면서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지금 가격이 조정되면서 청산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이 가격의 변동폭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은요, 지금 건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떨쳐내고 가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알게 된 거는 온체인 지표상의 어떤 시그널들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거의 패턴들이 이번에도 또 들어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갈 때 온체인 지표들을 굉장히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NUPL 지표 시황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1, 2, 3단계를 이제 지나서 4단계로 접어든 이 구간들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떤 중요한 저항에 직면했던 구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발생을 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마다 이렇게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구간들에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좀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NUPL 지표 요걸 이제 크립토 컨트로 봐도 이게 딱 넘어서는 요 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제공하는 이 골든 레이쇼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서도 요 녹색 영역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중요하게 이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들이 많이 과거에도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의 온체인 지표들이 지금 정확한 경계선을 가리키게 됐을 때는 요 구간들을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 더 주의해서 보자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물량들이 어디서 나온 부분들인가? 자, 그 부분들은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처음에 물량이 쏟아지고 나서 그 매도 물량에 의해서 더 연쇄적으로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롱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이 되면서 가격이 더 크게 흔들리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가격의 시작점은요, 지금 채굴자들이 물량을 일시적으로 좀 매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 강세장 베어마켓 사이클 지표가 굉장히 좀 7월 달부터 과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권에 위치를 해 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채굴자들의 어떤 이익과 손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채굴 난이도보다 이 블록 보상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후들이 나왔던 건데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보유고를 추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량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제 물량들을 매도를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채굴자들이 넷플로우를 봐도 굉장히 유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시그널 리포트에도 적어 놓은 내용들인데 채굴자들이 반감기 이전에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해시레이트 경쟁을 대비를 하려면은 비트코인 물량을 일시적으로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감기가 오면은 보상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채굴자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명히 물량들이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채굴자들의 매도에 의해서 어떤 청산이 유발돼서 굉장히 크게 시장이 흔들렸지만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2021년의 상황들과 지금 현재 2023년의 상황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에 이 청산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회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이 청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선물 청산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과 이 구간은 오히려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요. 요 지금 현물 거래에 의한 부분들이 더 많이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2023년에 들어서는 CME에서 현금을 기반으로 한 거래가 더 이루어지면서 암호화폐 마진에서 현금 마진으로 지금 어떤 시장의 구조들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니까 소셜 볼륨에서 봤을 때 어떤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느냐, 바이 더 딥, 바닥, 셀, 이런 용어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이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거는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가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더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곧 반등을 해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마지막 장표에서 좀 중립적인 의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42.3K 정도 부근까지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지키는 것들이 어떤 단기적으로 이 추세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었는데, 그 지점들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 자체는 더 많이 복잡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견들은요, 지금 최고점 기준으로 20%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제가 CME에서 이제 갭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생겨난 갭인데, 그게 이제 39.6에서 7 정도 사이에 있는 이제 갭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매크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베어리시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지지와 그리고 저항 영역이었죠. 요 구간들까지 터치하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구간은 거의 30K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상승 추세 지속을 암시하는 상승 페넌트 패턴을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그거 상승 페넌트는 뭐냐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나서 일시적으로 삼각 수렴 패턴을 거치고 이후에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패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내년 1월에 어떤 현물 ETF 승인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들이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44K를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까지는 좀 유효한 의견들이었는데, 지금 그 구간들이 요 밑에 하락 삼각형의 어떤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지금 일시적으로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반등을 해서 다시 삼각 수렴 안으로 밀어 올리지 않으면은 이게 더 추가적인 하락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이 페넌트 지지선이 깨진 경우에는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37.4K 정도 구간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요 하단까지 내려와서 지금 22MA를 일시적으로 딱 터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리를 굉장히 길게 그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동평균상으로 상승의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RSI가 지금 요 구간에서 하방 이탈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강세 모멘텀 자체는 약화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무적인 거는 여기서 지금 47.7K에 22MA를 찍고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어디까지 상승을 해서 올라갈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44.7K를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회복을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서 지금 더 상방 추세로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22MA를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 하방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요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SMA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과 거의 비슷한데 37.9K까지는 충분히 지금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디서 더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37.9까지 더 추가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44.7K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요 구간으로 가기 전에 또 중요한 구간이 42.3K를 빠르게 회복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요. 지금 블랙락이 SEC의 비트코인 증권 분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쓴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 블랙락은 굉장히 미국의 정재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SEC의 어떤 의견들을 대부분은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선 현물 ETF를 빨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SEC가 뭔가 어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침을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수정 신청서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증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분류가 되게 되거나 아니면 SEC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거래, 청산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블랙락이 추구하고 있는 이 현물 ETF의 주식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락이 어떤 이런 위험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 한마디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가장 큰 대형 자산운용사죠. 지금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 중에서 그렇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자산운용사 전체 순위에서도 다 손가락에 들어가는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환매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SEC에서는 계속해서 현금 기반의 어떤 모델들을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수정 보완 해서 본인들에게도 유리하면서 지금 SEC에게도 분명히 충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분석가들의 의견으로는 이 수정된 현금 모델과 SEC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정안들이 제출이 되면서 활발하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시덱스도 지금 ETF S1을 수정해서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